3. 양보융, 고구리는 중화민족의 한 갈래다. 1. 고구리족의 주요 근원은 친화의 예맥족이다. 2. 고구리가 멸망하고 고구리인은 대부분 친화로 들어갔다. 3. 고리를 세운 왕건은 중국 왕씨다. 고리는 고구리를 계승하지 않았다. 특히 마지막에 내세운 왕건은 친화의 왕씨라는 논리는 황당하다. 1. 왕건이 태어난 송악은 지금의 개성인데 북위 38도선 남쪽에 있으며 한나라 낙랑군의 남쪽 영역이다. 2. 왕씨는 낙랑군의 명문 가족일 뿐만 아니라 호수, 인구도 많았다. 3. 고로 왕건은 한나라 사람일 수 있다. 언뜻 명쾌하게 보이는 이런 3단 논법은 학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구리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적어도 이런 무리수는 두지 않았을 것이다. 4. 이대룡, 신라, 백제, 고조선도 친화의 번국이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대룡은 고구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고구리에 대해 단 한 편의 논문도 쓰지 않은 문외한이었다. 그런 새내기를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고구리사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편을 쓰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답은 대단히 간단하다. 이 책은 그동안 고구리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연성 있는 서술을 한 것이 아니고 역사 침탈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짜인 프로그램에 맞추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대룡은 그 어떤 학자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엄청난 논리적인 비약을 하기에 이른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구리는 물론 신라와 백제 그리고 고대 조선도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1. 신라는 친화인이 세웠고 친화의 번국이었다. 1. 신라는 친화인이 세웠다. 첫째, 신라는 친화의 진나라 유민이 세웠다. 신라의 선조가 친화 진나라의 유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양서를 들고 있다. 이어서 신라 건국 뒤 600년 가까이 된 뒤의 기록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우리 진왕조의 망명자가 병역을 피하여 지금의 한반도로 이주하고 현지 사람들과 끊임없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점차 강대해졌으며 나중에는 진나라 망명자를 위주로 하는 정권을 형성하고 그 이름을 신라라고 하였다. 2. 신라는 당나라의 속국이고 당나라가 기미 통치를 했었다. 신과 당왕조의 관계는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그는 신라와 당의 조공관계를 자세하게 분류하여 신라와 당 왕조는 신속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둘째, 당나라는 신라를 번국으로 여겼고 신라 스스로 예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조공과 책봉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가 연구하여 그 성과가 많다. 그러나 이대룡은 이런 연구 성과나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간단히 속국, 번국이라고 결론을 지어 21세기에 2000년 전보다 더 강력한 전체주의 사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번속이론은 고대 주변의 모든 나라 역사를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만들 수 있는 가공할 무기다. 2. 백제는 고대 친화의 변방 소수 민족이었다. 이 책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도 친화의 속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백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백제가 친화의 속국이라는 논리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백제는 고구리와 마찬가지로 친화 고대 변방의 소수 민족인 부여인의 한 갈래가 세웠고 고구리와 같은 혈통에 속한다. 그러므로 친화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2. 한나라 때는 한나라 요동 태수 공순도가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그 뒤부터 신라는 점차 번창해졌고 동이 강국으로 되었다. 이것은 백제와 동한 왕조의 변방 군 태수의 인척관계와 동한 왕조의 지지 아래 세력이 끊임없이 강대해진 사실을 반영한다. 3. 양진 왕조 때는 백제왕을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 대장군 백제왕으로 책봉하고 남북조 시기에는 백제의 왕만 책봉받은 것이 아니라 대신들도 남송 왕조가 수여하는 관직을 받았다. 그러므로 백제는 고구리보다 더 깊은 신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4. 수당 시기에도 계속 신속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백제와 당나라의 관계는 두 개의 시기로 나눈다.
1. 660년 이전은 백제가 당나라의 신하가 되어 조공하고 당왕조가 백제의 기미 통치를 하던 시기. 2. 660년 이후 시기는 당나라가 직접 통치하며 백제 땅에 관청을 설립하고 부, 주, 현을 설치한 시기. 이대룡은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신라를 점령하지 않은 이유를 구차스럽게 몇 가지 댔지만 고구리, 신라, 백제는 똑같이 당나라 속국으로 보고 있다. 당나라 사신 현장이 고구리에 와서 연개소문에게 요동의 여러 성은 본래 모두 친하의 군현이었지만 친하는 오히려 이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고리가 어찌 옛 땅을 기어코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한 요동의 여러 성은 요동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구리, 신라, 백제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상리 현장이 볼 때 이런 지역은 본래 친하의 군현이고 고구리는 이런 지역을 독점할 권리가 없으며 상리 현장의 이런 인식에 대하여 고구리의 망리지 개소문도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요동의 여러 성이 고구리의 일부 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요동은 고구리, 신라, 백제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인식에 대해 고구리, 망리지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대룡의 학문적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 고조선도 친하의 변방 정권이었다. 고조선이 친하의 변방 정권이라는 것은 바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말한다. 첫째, 이대룡은 기자조선은 친하의 제후인 기자가 통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기자 동래설이 처음으로 보이는 책은 전한 때 편찬된 상서대전이라는 책이다. 문제는 기자 동래설이 상서대전을 비롯한 한대 이후에 편찬된 문헌들에서만 확인될 뿐 죽서기년, 논어, 주역, 춘추자전 같은 한대 이전의 선진시대에 편찬된 기록에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기자가 조선을 통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대룡은 이런 성과를 속편하게 무시하고 주변 국가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둘째, 위시 조선 역시 중원 사람이 건립한 변방의 정권이었다고 결론을 낸다. 고조선이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라는 논리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은 옛 조선은 기자를 봉했던 곳이다 정도였지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구리는 현도 땅에 세웠다라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이 문제는 더 강조되고 있다. 낭랑이나 현도 같은 사고를 한나라가 조선을 침략해 강점하고 있었던 점을 합리화하기 위해 침략이 아니라 원래 조선도 친하였다라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리 문제는 물론 근본적으로 고조선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이다. 4. 고구리는 친하의 지방 정권이다. 이대룡이 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상당 부분이 마치 고구리사에 관한 자료집처럼 수많은 사실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지루하게 나열하였는데 어떤 것은 한쪽이 넘는 분량도 있다. 마치 역사소설을 읽는 것처럼 장황하다.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수없이 반복되고 인용되는 긴 문장이 다시 중복되어 읽는 이들이 짜증나는 내용이다. 초보자가 고구리를 연구한 훌륭한 학습장이 될지언정 수준을 갖춘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없는 저작이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이 책이 갖는 중요성은 문장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모든 목적이 그래서 고구리는 중원에 신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연결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체적인 논리적 흐름이나 내용을 잘 간추려 그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노력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시 친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기 위해 내세운 모든 명분은 이대룡에 의해 철저하게 합리화되고 강압으로 모든 주변국의 행동은 한마디로 신화가 되는 지표가 된다. 그의 단순하고도 기계적인 역사 해석은 중국 공산당의 사회과학원이 연구 방면의 새내기를 저자로 택한 가장 으뜸가는 요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3. 9차 5개년 계획에 이어 기획한 동북공정의 실시.
2001년에서 2010년의 10년 열점 연구 계획과 동북공정 시작. 1. 10년 계획의 핵심 과제, 조중 국경 문제와 고구리 발해 문제. 9차 5개년 계획을 마친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새롭게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 계획을 수립한다. 10차와 11차 5개년 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나 중국 공산당에서 변강사나 변강이론 같은 영역이 학문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마대정을 비롯한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 학자들은 변강사나 변강이론을 전공 연구 분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연구 사업의 중점을 9차 5개년 계획에서 계획하여 확정한 바에 따라 기초 연구 위주로 하던 것을 차츰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다 같이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계획을 밝힌다. 기초 연구 가운데 분쟁이 극심한 문제가 되고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3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헤이시아즈 섬 문제, 탕루 우랑하이 문제, 남사군도 문제, 조어 열도 문제, 중조 국경 문제, 중인도 국경 문제 및 고구리 역사, 발해 역사 같은 방면의 연구를 계속 전개하고 동시에 역대 변강 정책에 관한 연구를 더 심화한다. 특히 응용 연구 가운데 현재 변강 사회의 안정에 관한 연구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며 신장의 사회 안정 유지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동북지구, 운남과 남사군도 현상 문제를 연구해낸다. 2001년부터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다음과 같은 분쟁이 극심한 문제는 3에서 10년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풀어나간다는 목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쟁이 극심한 문제를 정리해보자. 1. 헤이시아즈 섬 문제. 아무르강과 무스리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섬으로 러시아와 국경이 되어 있다. 러시아에서는 볼쇼이 우스리스트 섬이라고 한다. 2. 탕루 우랑하이 문제. 탕루 우랑하이 문제는 러시아 투바 공화국 문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기 땅이었는데 1914년 러시아에 점령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언뜻 러시아와의 분쟁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러시아 투바와 중화인민공화국 내몽고 사이에 있는 몽골은 당연히 자기 영토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뒤에 깔고 있다. 3. 남사군도 문제. 이 문제도 분쟁이 심하다. 베트남에서는 장사군도라고 부르는 지역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스플래틀리 군도라고 부른다. 4. 조어 열도 문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극심한 섬이다.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로 부르며 국제적으로는 센카쿠 섬이라고 부른다. 5. 중조 국경 문제. 196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경조약을 맺었지만 백두산 문제와 간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6. 중인도 국경 문제. 인도 측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대에 영국이 멋대로 그은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보는데 반해 친화 측은 영국 침략 이전의 전통적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주장하며 1959년 처음 충돌한 뒤 현재 가장 격하게 대립하는 분쟁 지역이다. 7. 고구리 역사, 발해 역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극심한 국경 분쟁 문제로 삼아 1차 역사 침탈 프로젝트를 마치고 앞으로 3에서 10년간 실시할 중요 연구 계획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7가지 국경 분쟁이 극심한 문제 가운데 1, 5, 7이 바로 동북공정의 기본 목표다. 7가지 정책 목표 가운데 기초 연구 부문에서 5. 백두산과 간도 문제, 7. 고구리 발해 문제 해결을 강화하고 동시에 응용 연구 부분에서도 동북지구의 현상 문제를 깊이 연구해낸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보겠지만 동북공정을 거의 9년 동안 계속한 것은 바로 이때 분쟁이 극심한 문제는 3에서 10년 동안 계속하겠다는 처음 계획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2001년 6월 동북공정의 시작과 그 성격. 2001년에 들어서서 4월 22일에서 29일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 부주임 려성이 만주 삼성으로 가서 각각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중국 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중국 공산당 요령성위원회 선전부와 만주 삼성 사회과학원 같은 기관들과 동북공정에 대해 협의하고 6월 4일에서 6일간 중국 사회과학원과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가 공동으로 동북강역 역사와 현상 연구사업 좌담회 개최를 확정하고 5월 21일에서 25일 려성이 장춘에서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및 길림사회과학원과 동북강역 역사와 현상 연구사업 좌담회 개최에 대한 준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2001년 6월 4일에서 6일 중국 사회과학원과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가 연합하여 주최한 동북강역 역사와 현상 연구사업 좌담회에서 동북공정은 동북 변강 역사와 현상 계열 연구 공정에 관한 의사 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달하고 참가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는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중국 공산당 요령성 흑룡강성위원회 선전부, 국가문물국 같은 부문의 지도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민족연구소, 고고연구소, 아태연구소, 길림요령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문화재와 박물관 및 고고와 민족 연구부문,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연변대학, 북화대학, 통화사범학원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지도자와 전문가 학자 100여 명이 회의에 출석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상무부원장 왕랑림 동지와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부서기 이면 동지가 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했다. 회의의 중요한 의제는 어떻게 동북공정은 중국 변강의 역사와 현상 연구를 한 걸음 더 심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회의 대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렇다. 고대 친화 만주강역 이론, 동북지방사, 동북 고대 변강 민족사, 고조선 반도의 나라와 민족, 고구리 역사와 고고, 발해 역사와 고고, 19세기 조선 이민 친화사, 중조 변경 연역사, 중조 관계사, 중러 변경 연역사, 길림성의 안정과 사회 상황 연구 같은 방면의 연구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 토론했다. 동북공정은 비록 2002년 2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0년 말 초안이 시달되고 6개월 뒤인 이때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선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기관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라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지방 조직의 지도로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모두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된 주제도 강역 이론과 러시아 관계 연구도 있지만 주로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 간도 문제를 비롯한 우리 역사와 두 나라 국경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96년에서 2000년에 9차 5개년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하였고 2001년에는 마대정 등이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총론을 펴내 고구리사를 완전히 소수민족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기정사실로 굳어져 간다. 그리고 2001년 6월에는 고구리는 물론 고조선과 발해사 모두를 침탈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안이 제출되어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책으로 추진한 만주지역 1차 역사 침탈이 끝나고 2001년부터는 본격적인 2차 역사 전쟁이 시작된다. 이 회의가 끝난 뒤 7월 9일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학술위원회 회의에서 마대정이 책임을 맡은 조선 반도 형세가 동북 변강지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음을 비준하였다. 그리고 10월 11일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정년이 된 마대정 대신 려성을 주임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마대정이 주임직을 물러났다고 해서 동북공정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동북공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동북공정에 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나서 그 실시를 위해서 마대정과 려성은 적극적으로 만주 현장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10월 25일 두 사람은 연변대학 사회연구처장과 동북공정과 역사적인 북중 관계 같은 과제 연구에 대해 협의했고 11월 6일에는 동북사범대학 조선한국학연구센터 주임인 송계림과 동북공정 과제 입안을 준비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동북공정의 과제를 짜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2001년 6월 4일에서 6일 중국 사회과학원과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가 연합하여 주최한 동북강역 역사와 현상연구사업 좌담회에서 동북공정은 동북 변강 역사와 현상 계열 연구 공정에 관한 의사 일정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시달하고 참가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는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중국공산당 요령성위원회,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의 선전부, 국가문물국 같은 부문의 지도자,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민족연구소, 고고연구소, 아태연구소, 길림요령 흑룡강성사회과학원, 문화재와 박물관 및 고고와 민족연구부문,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연변대학, 북화대학, 통화사범학원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지도자와 전문가 학자 100여 명이 회의에 출석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상무부원장 왕랑림 동지와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부서기 임협 동지가 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했다. 회의의 주요한 의제는 어떻게 동북공정은 동북 변강의 역사와 현상 연구를 한 걸음 더 심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회의 대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렇다. 고대 친화 만주 강역 이론, 동북 지방사, 동북 고대 변강 민족사, 고대 조선 반도의 나라와 민족, 고구리 역사와 고고, 발해 역사와 고고, 19세기 조선 이민 친화사, 중조 변경 연역사, 중조 관계사, 중러 변경 연역사, 길림성의 안정과 사회 상황 연구 같은 방면의 연구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 토론했다. 동북공정은 비록 2002년 2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때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기관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라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지방조직의 지도로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총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된 주제도 강역이론과 러시아 관계 연구에 있지만 주로 고조선, 고구리, 발해, 간도 문제를 비롯한 우리 역사와 두 나라 국경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공정의 목적과 성격은 이 자리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상무부원장 왕랑님이 한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최근에 조선과 한국의 일부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중조 관계사 연구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몇몇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여러 잘못된 논리들을 선전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몇 가지 불거진 문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딴 마음을 품고 고구리 발해 같은 고대 친화 동북 지역의 속국 정권이 고대 조선족의 독립국가라고 논증하고 오늘날 친화 동북 변강은 역사적으로 고대 조선의 영토라고 부르짖는다. 2. 역사상 민족 분포와 수도를 옮긴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켜 청동 단검이 나온 지역은 모두 고대 조선의 땅이라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여 같은 고대 친화 동북 변강의 원주 민족이 고조선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후국이고 고조선의 일부라고 논증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친화 동북을 고조선의 범위로 편입시키기까지 한다. 3. 이른바 간도 문제로 우리나라 길림과 연변 지역의 근대 조선 이민 문제를 변경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영토를 요구한다. 현재 조선과 한국 두 나라는 계속하여 위에서 본 중조 관계 연구의 왜곡에 대대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심판 교과서와 매스컴을 통해 각종 기괴 논리들을 선전한다. 동북공정의 목적이 순수한 학술 연구가 아니고 조선과 한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반론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영토 문제이고 국경 문제임을 강조하고 학술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는 지침을 내린다. 동북공정의 연구와 조직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1. 수준 높고 우수한 성과를 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역사적 책임을 진다는 태도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유물사관과 실사구시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더욱 개방적인 생각으로 연구의 성역을 깨트려야 한다. 연구 역량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성과 각 부문의 연구자들은 분업과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어려움을 공략하고 낮은 수준이 중복되는 현상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지휘와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북공정은 국가의 이익과 관계되고 국가의 외교정책, 민족정책, 경제정책 같은 민감한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정책 결정과 관리 부문은 마땅히 연구에는 성역이 없고 선전에는 기울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지도를 강화하고 학자들의 연구를 위해 자유로운 환경과 좋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술적인 논쟁에서도 국내인가 외국인가를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면 안 된다. 연구에는 성역이 없고 선전에는 기울이 있다라는 이 원칙은 이미 1998년 12월 1일에서 5일 열린 중국 동북지방사 학술 토론회에서 내린 지침이다. 연구 분야는 마음대로 선택하더라도 그 연구 성과의 발표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검열을 받고 공산당의 정책에 맞는 것만 발표하고 선전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96년에서 2000년에 9차 5개년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하였고 2001년에는 마대정 등이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총론을 펴내 고구리사를 완전히 소수민족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기정사실로 굳어져 간다. 2001년 6월에는 고구리는 물론 고조선과 바레사도 침탈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안이 제출되어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만주 지역 역사 침탈의 일정이 끝나고 2002년부터는 본격적인 역사 전쟁이 시작된다.